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SS증권방송 증시 오네요. 1부의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이성대입니다. 기타 다른 방송에서나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 증시 깨부수기 이 시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김종효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는 이제 좀 색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것으로 일단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증시 깨부수기, 우리가 말 표현부터 해서 약간 좀 깨부수기라고 하면 말이 좀 약간 좀 강하죠. 예, 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깨부수기 하면은 기존의 이제 고정관념의 틀을 허물다. 우리가 수익을 항상 내려고 하지만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 내 안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그런 관점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깨부수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틀을 바꿔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듯이, 이번 증시 깨부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의 틀을 한번 깨보자. 그리고 새로운 나만의 투자의 기준을 세워보자. 이런 시간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부수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세 가지의 시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이 깨부수기 시간에는 지수 깨부수기, 그리고 주도주 깨부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깨부수기, 이 세 가지 시간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지수 깨부수기, 우리가 기존에 우리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라크 공습이 이제 진행을 허락을 하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반대로 미국 시장 급등하면서 오늘은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항상 헷갈려해요.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땠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건 제가 지수를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제가 지수를 깨부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지수를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뉴스라든가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즉 전체적인 추세가 있다면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 뉴스라든가 이슈가 추세를 크게 갑자기 바꾸지는 못하고, 항상 보면 펀드멘탈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방향대로 지수의 방향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수의 펀드멘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부분을 봐서 이 지수를 판단한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시간에는 제가 항상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판단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다 임자마음이라고 써놨는데요. 임자마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 최근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선물 움직임에 의해서 상당히 지수가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선물 추세에 따라서 지수 방향이 움직입니다. 즉 선물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뉴스가 제대로 뉴스가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선물 추세가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뉴스가 좋은 내용이 나와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부분, 즉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간단하게 펀드멘탈하고 선물 추세, 즉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 즉 저는 원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 이슈보다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시간에서는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주도주 깨부수기. 뭐 주도주를 깨부순다기보다는 주도주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라고 해서 지금 요즘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죠.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거 계속 고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시점에 사야 될지, 아니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시점에 살 수 있는지, 이런 매수 타이밍에 관련된 아주 적절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때 샀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즉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즉 우리가 주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대응을 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쫓아사 가지고 중간에 손절매했는데 또 올라가는 정말 억울한 이런 상황들이 없게 하는 그런 이제 투자의 방법을 한번 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죠. 네, 이거를 뭐 제가 다른 강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뭐 이제 알려드려야지 겨우 이제 이걸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즉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깨부수기,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 전 제가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름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교 때까지만 보고 지금 처음 봤으니까 거의 20몇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요. 본인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본인은 새가슴이라서 그렇게 많이 깨먹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가 우선입니다. 내 계좌가 안 깨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판단했다가도 아니네 그러고 금방 손절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좌가 계속 지켜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린 상승장을 만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계좌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각자 사회생활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쌓였던 그런 사회생활 직무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집이 생기게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해 왔기 때문에 안 해. 나는 이 방법은 안 해. 손절매는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에서 나는 실적 좋은 종목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실적 좋은 종목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 내용이 바뀌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한 달 있다가 실제로 보고 나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전에 좋았으니까 괜찮겠지. 이전에 이 생각만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가 계속 빠져가지고 여러 번 먹다가 한 번에 확 터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이게 깨져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즉, 시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세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경우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번 같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추세가 그렇게 깨지는 거를 우리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계속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라크발 얘기도 나왔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계속 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졌느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여졌느냐, 이전 상황을 본다면은 대부분 다 다시 되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악재들이 나와도 정부에서 그런 경기 부양을 위한 의지,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계속 발언을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이게 추세가 이제 크게 깨지지 않고 밀렸다가 재차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약간 좀 이거를 뭐 이제 기본적인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아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이런 이제 큰 흐름에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그리고 과연 추세가 꺾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이 시간에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깨부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제가 여기 선물 추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물 추세를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추세를 제가 볼 때는요, 선물 120분 차트의 큰 추세를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선물 120분 차트에 갭보정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분 차트면 하루에 봉이 4개가 이제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아주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있는 건데, 지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8월 달까지 이어지는 요 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장기평선이죠. 장기평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펼쳐질 때가 우리가 역배열 구간,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을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올 때 정배열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수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뉴스라든가 이게 포함이 안 된 그냥 순수한 그냥 선물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구간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이제 수렴 구간이 명확하게, 반등 구간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리고 하락 구간이 상당히 길게 나오는 이런 구간, 그리고 상승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는 더 중요한 게 저점 라인대가 2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크게 쌍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그리고 요번에 밀리는 구간. 이 선물에서 120분 차트에서 이 구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큰 세력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런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다. 무슨 뭐 요번처럼 뭐 이제 이라크발 악재가 나왔다. 아니면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나왔다. 지난번 이탈리아에 뭐 이제 은행이 무슨 문제가 됐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장중에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은 밀리는데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관없이 이 추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요번처럼 이렇게 밀리는 구간, 물론 이제 요번에는 그
악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그래도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올라왔다가 또 종가는 또 밀리고,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밀려 하는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들입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밀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지난 5월달, 6월달. 그죠?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밀릴까요? 뭐가 안 좋아서? 국내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쳐진 그런 내용 때문에 국내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면서 밀리긴 했지만, 즉 글로벌 시장에서 호재 악재라든가 나왔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지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제가 지수 판단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큰 흐름상으로 이 구간에서 호재가 나왔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호재가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지수가 아주 급등해서 올라가고, 이런 이제 선물 프로그램, 즉 선물의 추세를 맞춰서 지수를 판단하게 되면은 훨씬 더 지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나와서 뭐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 임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임자들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지수가 이제 약간 멈췄어요. 장기 이평선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이제 터닝해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서 재차 상승 나오고 수렴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요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올 수도 있죠. 즉 여기서 저점이 확인이 되고 출발해서 올라가게 되면 2100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도 쫓아서 내려오고 있죠. 수렴됐다가 돌아서는 과정 한 며칠 동안 머물러 수는 있지만 돌아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추세고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말씀드리니까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면 분석인데요. 구간 분석.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시세를 갖고 있는, 주가의 등락을 갖고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5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면 모든 차트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 다 아시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국면, 이 3가지로 전체적인 큰 추세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선물 지수의 이 추세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추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횡보 국면인지 이 3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승 추세의 수렴 국면이냐 확산 국면이냐, 그리고 하락 추세의 수렴 국면이냐 확산 국면이냐, 그리고 횡보 국면은 수렴 구간과 확산 국면이 없고 그냥 횡보는 횡보입니다. 즉 요 5개만 있으면은 모든 구간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승 추세 누구나 다 알죠? 뭐 상승 추세, 그죠? 쉽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상승 추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차트 장기 이평선, 빨간색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확산 국면이 나오고 수렴 국면 나오고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차트는 상승 추세의 확산 국면, 수렴 국면, 확산 국면, 수렴 국면. 만약에 이 차트에 이 정도 위치였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의 확산 국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정도 위치도 상승 추세의 확산 국면.
확산 국면에 거의 분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뭐 주식 좀만 더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죠. 하락 추세 반대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 계속 낮아지는 상황. 그죠?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락 추세 장기 평선을 빨간색 이평선을 여기서 깨고 내려가죠.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아래쪽으로 확산, 수렴, 또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수렴 과정. 하락 추세에서는 수렴 과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되돌림 과정. 그리고 확산 과정은 아래쪽으로 분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확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무슨 국면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물 차트를 보고 지금이 국면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못 올라가고 도로 밀릴 거다. 아니면 악재성 재료가 나오는데 또 올라갈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평행 추세선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쉽죠? 네. 이 상태에서 평행 보시면 차트 흐름상으로 보신다면 박스권이죠. 한마디로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평행 추세. 즉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이 5가지 국면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추세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우리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깨부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핵심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손절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구간, 뭐 이런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추세 구간 이렇게 이어지죠. 저점 라인 때가 이제 떨어지는. 그리고 상승 추세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주도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좀 전에 선물 추세에서 본다면 이런 추세의 변화점, 이런 자리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빠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는 장을 피할 수 있는지, 이 그림 하나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저점과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올라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저점 라인 때, 이전 저점 라인 때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자리야. 내가 주식을 이때 샀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때가 깨지게 되면 이때는 그냥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 추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더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저도 어감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깨부수기. 뭔가, 좀 과격하고, 이게 뭔가, 약간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이 깨부수기라는 의미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틀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수익을 못 냈던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고 좋은 방법들만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대응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주 깨부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출발하기 전에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겠죠. 제가 최근에 종목 충전소 시간에 종목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쫓아 샀다가, 밀려 있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 이게 계속 밀릴까봐. 그래서 여기서 손절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재차 다시 보면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 잘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이밍 하고요. 그리고 손절 타이밍.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길다란 이제 추세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서 추세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수렴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게 나왔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 완전히 꺾이기 전에 하락으로 완전히 꺾이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이런 자리에 팔 수 있는지 우리가 추세의 원칙만 좀 알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의 원칙만 알다 보면 아까 선물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선물 상황으로서 우리가 시장에 악재라든가 호재가 나왔을 때 오늘 악재가 나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면 오늘 호재가 나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추세 관련돼서 명확하게 한번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수 타이밍 관련돼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종목들이 올라왔다 쉬기 전에 쉬어서 이 자리에서 사고 싶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사더라도 불안해서 못 가지고 있고 이 정도에 팔면은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게 되는 그런 심리는 이렇게 양봉이 딱 나온 다음에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는구나 하고 여기서 사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 양봉 나와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한 10%에서 12% 정도는 올라온 상황에서 대부분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10% 올라왔다가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벌써 한 5% 이상 밀리게 되면 손절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매매 타이밍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살려고 계속 판단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살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습관들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사서 물론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고 떠보려고 따따올라고 이런 종목들도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죠.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 스타일입니다. 나는 그런 종목 쫓아 사가지고 그렇게 이익 계속 낸다. 그럼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그 방법이 생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패턴, 제가 핵심이라는 말을 앞에다 썼는데요. 패턴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추세가 전환될 때의 그런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모양.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자리의 모양이죠. 그죠? 이런 자리의 모양.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모양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추세 전환 시점의 모양을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뭐 아주 기본적인 핵심 패턴, 우리가 쌍바닥이라든가 쌍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별로 당연한 거지 누구든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몇 가지 패턴만 알아고 적용을 해도 아주 다양하게 일단 적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한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을 지켜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고, 그 기본이 돼야지 좀 더 어려운 패턴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패턴이라는 거는 추세가 전환될 때 그 시점의 모양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때의 모양, 이거를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풀어서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꼭 올라가더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막 밀리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올라가더라. 아니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추세가 전환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패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몇 가지만 알아놓고 해도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전환되는 시점, 즉 이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렇게 되지만 이런 자리에서 뭐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건 아니면 헤드앤숄더용 패턴이 이렇게 나오건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과정이 함으로 딱 찍고 V자로 이렇게 딱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쌍바닥도 나오고 삼중바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즉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매수 판단을 미리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쫓아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많이 알아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한국전력 한번 봐볼까요? 종목으로 봐서 한국전력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증시오네요 일부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아침 그 동시효과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맨날 그 아침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 과정이 나와서 이제 추세가 여기 전환이 될 때, 추세가 이제 바닥이 확산 과정이 나오고 수렴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좀 전에 제가 우리 이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해서 요때처럼, 그죠? 요런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단지 좀 전에 설명드렸지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바닥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작게는 여러 번 나오면서 힘이 모였다가 확산 과정, 아까 5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상승 추세, 확산 과정, 수렴 과정이 가장 주가가 쌉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수렴이 됐다가 여기서 올라가죠. 그죠? 이때 모양 대부분 다 보면은 여기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이때쯤 쫓아 살 거예요. 지우고 볼까요? 대부분 다 보면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약간 돌려볼까요? 차트를 약간 옆으로 뒤로,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때는 못 사요. 이때는 못 사. 이때는 못 사. 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올라탄 다음에 양봉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4만원대 초반부터 쫓아사는 거예요. 원래는 38,0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우리가 이 라인대에서 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손절 가격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다 깨지는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깨지는 종목들도 되게 많은데 방법은, 싸게 사는 방법은 여기 이 저점 라인대에서 바닥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수렴이 되어 있을 때 사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손절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렁거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벌써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1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제가 뭐 그냥 하나의 예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모양,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모양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패턴이 나와서 여기서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누구나 다 사고 싶죠, 그죠? 근데 살 수 있다니까요. 좀 전 같은 경우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다 사고 손절 가격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손절 가격이 짧잖아요. 만 3%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서 사거나 여기서 사게 되면 손절 가격이 전저점 라인 때니까 손절 가격이 10%가 넘어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무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으면은 올라오다가 이평선 올라가는 이평선들 깨지면은 그냥 이 라인 대에서 그냥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샀으면 괜찮았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사니까 손절, 요거 깨지고 나서 손절 못 하다가 10몇 프로씩 깨지고 나서 이거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죠. 매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자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핵심 패턴, 즉 추세 전환이 되는 모양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서 추세 전환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추세 전환이 되느냐, 그리고 힘이 확산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항상 수렴일 때가 힘이 모인 시점입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추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맨날 다 쫓아 사고 막 그러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시고 그러는데, 노림수를 가지고 나는 올라갈 때 안 사, 나는 무조건 이런 자리에 사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패턴이 나올 때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요만큼 먹지 말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어요.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2009년도 들어서 하이닉스가 증자를 했습니다. 몇천억 증자를 하고 올라왔다가 이때까지도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확산되고 수렴되고 확산되고 수렴되고 또 확산되고 수렴되고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것도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수익 몇 프로 낼 수 있으세요? 1년 동안 하이닉스 한 종목만 가지고 우리가 큰 성장, 이제 적자에서 안정이 돼가면서 수익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패턴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종목만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7,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대, 16,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왔었으니까요. 거의 한 7, 80%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적당한 이익 실현과,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패턴대로 이런 자리에 매수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한두 달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저 어떻게 추세가 전환되는지 잘 지켜보면서 매수해서 손절매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전고점에서 한 10% 정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전고점에서 10%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제 전고점에서 10% 위치에서 또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또 수렴 과정이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요번에는 크게 쌍바닥 패턴이 나왔죠.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다 손절 가격 놓고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 다 이 정도 올라탄 다음에 이렇게 쫓아 사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서 쫓아 사겠지만 미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라인 대에서 10%까지 상승.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밀렸다가 이제 올라올 때, 여기서 수렴됐을 때 여기서 또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일단 두 번째 바닥 위치 정도에서 매수하고 손절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전고점에서 10%대까지 또 올라갑니다. 수익률만 해도 사고 한 종목만 해서 기다렸다가 또 이 확산과 수렴, 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즉 우왕좌왕하지 않고 실적이 좋고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성장하는 종목을, 이런 흐름을 잘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꽤 많은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한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하거나 아니 종목 추천 뭐 종목들 나오는 거 보거나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추천보다는 대부분 다 많이 올라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천한 종목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그러는데, 싸게 살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손절 가격이 짧습니다. 손절 가격이 짧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깎기 꺼지게 되면 그냥 팔면 되니까. 뭐 5% 내로 해가지고 손절 가격이 짧죠. 대신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대형주를 몇십 프로 가까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과정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이해가 돼야지, 이런 추세가 이해가 돼야지 아까 선물 차트 봐서 호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호재가 나왔는데도 팔아야 되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가 보여야지, 이런 추세가 보여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기본적인 거죠. 쌍바닥 패턴, 그죠? 쌍바닥 패턴. 이거 뭐 누가 몰라, 그죠? 대부분 다 쌍바닥 패턴 하면은 언제 사냐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교과서에는 여기가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수 시점. 자, 근데 좀 약간 다르게, 저는 약간 다르게 여기서 사게 되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10% 이상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즉, 추세가 전환될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올라오다 꺾일 때, 반대로 꺾일 때 쌍봉형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삼각형 패턴. 계속 고점 돌파 못하다가 요번에 종합지수가 이렇게 나왔죠. 2020포인트 때 돌파 못하다가 제가 휴가 간 사이에 딱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이런 패턴. 자, 하락 삼각형 패턴. 계속 저점 라인대를 깨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저점 깨지는 패턴들. 자, 하락 쐐기형 패턴.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데 각도가, 이거는 가파르고 이거는 완만한, 저점은 완만한 이런 상황일 때 스트레이트로 전고점까지 올라온다. 이런 패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종합지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상승 쐐기형 패턴. 하락 쐐기형의 반대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고점은 이제 고점 높아지는 게 완만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그런 하락 쐐기형 패턴입니다. 지금 제가 이 패턴, 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여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아까 뭐 예를 들어 쌍바닥에서,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완성이 되려면 그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렸다던가 손절을 못해가지고 계속 걱정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명확하게 왜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왜 그 자리에다가 손절 가격을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마지막으로 나를 깨부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 나를 깨부수는 시간입니다. 제가 과거 증권회사에 있을 때요, 한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선물 매매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드셨는데, 선물 매매는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명함을 이렇게 주시면서, 명함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는데 명함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물 매매를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세봤습니다. 22번째까지 한 번도 손실을 안 보고 계속 이익 남고 팔고 옵션 매매를 하는데 먹고 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 좀 매매도 하고 이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딱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그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22번째까지는 수익이 났는데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거의 100% 가까이 났습니다. 뭐 근데 크게 이익 실현하지는 않고 옵션이지만 크게 이익 실현하니까 어느 정도 이익 나면 바로 팔고 했는데 마지막 23번째 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빠지니까 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고 또 더 매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대로 녹아버렸어요. 옵션 가격이라서. 그러면서 이때 벌었던 돈에다가 플러스 이익에다가 원금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해왔던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손실을 보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저한테도 있었고요. 한 번에 제가 계속 수익을 내던 그런 방법이 어느 한순간 가가지고는 그 방법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나를 깨부수지 않으면은 내가 언젠가 닥칠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사는 거예요.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 바보는 나 수익 났다고 하면서 밖에 자랑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나 자랑했다고 다니는 순간 벌써 그 다음 매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거의 제가 증권 시장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를 깨부수지 못하는 이상은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증시에서는 유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금세 계좌를 챙겨야 됩니다. 제가 아까 주도주 깨부수기에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좌가 우선이라고. 그죠? 이 계좌를 지키는 방법, 내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계좌를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시 깨부수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지 계좌 우선 지키는 방법, 고정관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손실을 많이 봤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손실이 난 주식이 40%짜리 50%짜리 손실이 나 있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팔고 나올 건지, 이런 방법까지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짧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되니까요, 쉬엄쉬엄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좀 보시면 우리가 투자할 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수 얘기라든가 종목에 대한 얘기라든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시장에 대한 전망, 제가 아까 본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시장 전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들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통한 이런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다음 시간 좀 기다려봐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S증권방송의 이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